아침 들창으로 스며드는 햇빛은 늘 같은 색이었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 수진이는 그 빛 아래서 반찬을 날랐다. 미역국이 보글거리는 소리, 젓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님 간 보세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그 말이 늘 고맙고 미안했다. 아들 성호는 출근에 쫓기고 수진이는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병원 예약을 챙겼다. 나는 나대로 손목이 아파 설거지 대신 접시를 닦는 신용만 해보곤 했다. 그날도 정말 그날도 모든 게 평온해 보였다. 사람의 얼굴은 빛을 받으면 좀 더 부드러워 보인다고 TV에서 들었던 기억이 난다. 수진이 얼굴이 그랬다. 순하고 맑았고 단정한 얼굴. 그런데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는 오래전 종소리처럼 맴도는 불안이 있었다. 정확한 형태도 없이 흔들리기만 하는. 얼마 전 새로 설치한 은행 어플을 확인하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예금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더듬더듬 통장 내역을 찾아서 살펴보니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었다. 이수진. 내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예금이 해지되고 그 금액이 며느리에게 이체된 내역. 나는 그 돈의 행방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긴 생각 끝에 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늙으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찜찜한 마음을 뒤로한 채 밤에 뒤척이며 생각했다. 며느라가가 쓸 곳이 있었겠지. 곧 내게 어디에 쓰였는지 말해 줄 거야.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늘 똑같은 얼굴로 날 대하는 며느리는 좀처럼 예금액의 행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금이 간 유리잔처럼 마음이 탁 하고 울렸다. 소리 없는 파문이 내 마음 가득 퍼져나갔다. 나는 긴 망설임의 시간을 마치고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수진아, 내 통장에서 내 계좌로 간 돈이 있더라. 수진이는 살짝 당황한 듯 눈썹을 올렸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 어머님.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나와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잊으셨나 봐요. 역시 내 오해였구나. 나는 소리 없이 무릎을 탁 쳤다. 그래, 내가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졌나 보구나. 금액이 좀 크던데 다음에 이체할 땐 미리 자세히 좀 알려주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근사근한 목소리, 고개를 약간 숙이고 웃는 눈매. 이런 착한 아이를 내가 의심하다니. 그러나 핸드폰의 어두운 내 대신 수진이가 내 폰을 이용할 때마다 내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올라왔다. 그리고 밤마다 뒤척이며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마음이 놓였다. 그때의 나는 아직 믿고 싶었다. 내 오해이기를. 우리 집은 늘 지금처럼 평온하기를. 며칠 뒤 먼저 떠난 남편의 친구였던 최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실례지만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지금 사시는 댁 명의가 최근에 며느님 명의로 변경되어서요. 알고는 계시는지. 명의가요? 그럴 리가요. 내 말은 말끝이 갈라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세상이 갑자기 조금 기울었다. 나는 창틀에 손을 대고 숨을 골랐다. 따뜻한 오후인데도 손끝은 서늘했다. 다음 날 우연히 수진이가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응, 내가 이거 보고 결혼한 거지. 꽤 쏠쏠하다니까. 반대편에서 뭐라 하자 수진이는 낮은 웃음을 흘렸다. 어른들은 감동을 좋아해. 순하게 굴면 다 넘어가. 그 웃음이 내 가슴을 스쳤다. 나는 미끄러지듯 식탁 의자에 앉았다. 뼈마디 어딘가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다.
나는 그 소리에 놀랐다. 내 몸이 낸 소리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안방 서랍에서 있어야 하는 집문서를 찾았다. 내가 보관했다고 기억하는 자리에 서류는 없었다. 여러 해를 같이 살아왔는데 수진이의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생각이 밀려들어왔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류를 단단히 모아두고 계산기를 옆에 두었다. 아들은 귀찮은 얼굴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기색이었다. 여기 1년 동안의 내 통장 내역과 이 집 등기 서류다. 내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수진아, 설명해. 수진이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다. 그러나 금방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서류들이 이 금액이 오해라고?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다. 수진이의 숨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바뀌었다. 가슴께에서 올라오는 공기 흐름이 단단해졌다. 맞아요. 제가 옮겼어요. 아들은 그제야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수진이는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집 살림을 책임져 왔어요. 새벽에 시장을 보고 병원 예약을 잡고 어머님 약을 챙기고 온갖 서류를 정리했죠. 저도 사람이고 제 시간은 공짜가 아니에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들 사이에 저는 계속 일했고 그 시간엔 값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정산한 겁니다. 정산. 그 한 단어가 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는 그 단어의 차가움을 알았다. 차갑지만 필요한 어떤 것. 그러나 내가 합의한 적 없는 정산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대화를 했어야 했다. 아들이 입을 떼었다. 엄마, 일단 수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가라앉았다. 이런 일을 혼자 벌이다니.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수진이 눈동자가 흔들렸다가 어느 순간 아주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그 평온이 오히려 서늘했다. 팽팽한 긴장감 끝에서 수진이는 마침내 말했다. 좋아요. 그럼 전 이혼하겠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이 컵을 잡던 손을 놓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수진이는 이어 말했다. 저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당연과 고마움 사이에서 희미해졌고 제 이름은 며느리라는 호칭 속에 반쯤 묻혔죠. 저는 제 몫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자료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한 대가. 거대한 금액이라 느껴지시겠지만 제 삶을 갈아 넣은 시간이 그만큼이었어요. 아들은 얼굴이 하얘졌다. 수진아,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는 아니지. 수진이의 말은 매끈했다. 나는 여러 번 신호를 보냈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그런데 당신은 늘 이번 주만, 이번 달만이라 했지. 알아, 당신도 바쁜 거. 그런데 당신의 힘들문 돈으로 환산되고 내 힘들문 말로만 돌려받았지. 그녀는 나를 보았다. 어머님, 저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하게 굴었죠. 그런데 순함은 오래가면 가면이 되더군요. 가면은 내 얼굴에 딱 달라붙고 이젠 숨이 막혀요. 그래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제 제 몫은 챙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래 들여다본 익숙한 그러나 갑자기 낯선 얼굴이었다.
단정한 머리카락 한 가닥이 광대 옆으로 떨어졌다. 그 작은 곡선조차도 처음 보는 무늬 같았다. 밤이 내려앉은 거실은 낮보다 훨씬 솔직했다. 소파 천의 실밥, 오래된 탁자의 스크래치, 액자 속 웃는 얼굴들. 나는 전등을 반쯤 줄이고 소파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생각해보면 내 삶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나 역시 한때 며느리였고 한때는 누구의 엄마였으며 언제부턴가 나라는 호칭은 뒤로 물러섰다. 우리는 서로의 편리함에 서로를 기댔다. 보답 없이도 서로 다 알 거라고 믿었다. 정이라는 단어가 모든 수치를 덮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정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가 없는 정도 없는 것만 같다. 가까울수록 규칙이 필요하고 사랑할수록 경계가 선명해야 한다는 걸.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은 늘 그렇게 늦는다. 나도 늦었고 수진이도 늦었고 아들도 늦었다. 늦은 사람들의 대화는 종종 파국의 모서리를 스친다.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미안하다. 말은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내 무릎 위로 돌아왔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였다. 며칠 뒤 모든 건 차분히 정리되었다. 돈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수진이와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확인했고 그날 이후 수진은 친정으로 가서 우린 더 마주칠 일이 없었다. 돈은 숫자대로 나뉘었다. 감정은 숫자로 나뉘지 않았다. 아들은 그 사이 여러 번 나와 수진 사이를 오갔다. 그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엉켜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서류는 정리하고 서로 조금 쉬기로 했어요. 저희 나가서 사려고요. 서로 떨어져야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낮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머그컵 하나를 올려두고 미안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잘한 거야. 내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다. 가까울수록 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 서로 말이 엇나가고 마음이 상하면 한 발 떨어져야 다시 볼 수 있거든. 아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래도 혼자 계시는 건 괜찮아요? 나는 웃음 같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다. 혼자 있어봐야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알지. 그가 문을 나섰을 때 바람이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조용해졌다. 냄비 속 찌개는 이미 식었고 의자는 하나씩 밀려 있었다. 테이블 위엔 서류 한 장과 컵 하나. 그리고 그들이 남긴 미세한 체온.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밤이 되어 불을 끄자 창문 너머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그 소리가 정막이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정막이 조금은 나를 감싸주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나를 현실로 데려왔다. 텅 빈 집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조금씩 비우자. 그래야 또 채울 수 있겠지.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나는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온기는 작았지만 확실히 있었다. 그 온기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